안녕하세요. 한웅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노동자 전쟁과 신노동 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국 노동자들은 국내 시장 안에서 경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 노동시장 안에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전면적인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쉽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시장으로 잠입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자들에게 위기를 유발한다는 그러한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멕시코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동안 멕시코 노동자들이 웹백이라고 부르죠. 야간에 늪지대를 통해서 많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와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의 노동자들의 공세나 중국 상품들의 공세를 막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국 노동자들로부터 미국의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럽에서 극우주의가 확산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민족의 노동자들을 배격하는 이러한 극우주의 세력이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자들을 위기로 내몬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모토로 내걸고 극우주의 노선을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대까지 동원해서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해서 국경 바깥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지브롤타르에서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목숨을 걸고 이 배를 타고 이전해 오고 있으며 유럽 각국은 각종 조치를 통해서 이들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도 수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마치 로또에 당선된 것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아시아에서도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이런 노동자들의 공세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각국 노동자들의 공세는 대부분이 상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국들의 10분의 1 초조임이 이런 수출 상품 안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로 대거 이전하면서 그 나라의 산업과 일자리를 대거 괴물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저임 제조업 산업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저임 산업들의 공세에 이어서 8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몰락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전하게 되었고, 일부는 겨우 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버티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부분의 선진국으로 공통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해외 노동자들의 공세가 온라인이나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 노동자들이 인도에 앉아서 미국의 전화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각종 산업으로 다른 분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각국의 기업이나 이런 발주자들이 직접 전 세계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세계 노동자 전쟁 시대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도하는 것이 업워크 같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워크 같은 서비스에 가면 이런 전 세계의 기업가나 이 발주자들이 필요한 사업이나 과제, 태스크들을 이곳에 올리게 되면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러한 태스크를 맡아서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아가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휴먼 클라우드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글로벌 고용을 확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먼 클라우드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고용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가나 이러한 노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해서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휴먼 클라우드가 글로벌 휴먼 클라우드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필요한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나아가서 최근에는 버추얼 오피스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추얼 오피스 기술을 활용하면 전 세계 곳곳에 다른 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이 마치 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현실화시켜줍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노동자들도 쉽게 고용해서 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면서 각국 노동자들은 전 세계의 노동자들과 전면적인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혁명이나 AI 혁명이 발전하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전면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기업가들과 노동자들과 매칭을 시켜줌으로써 세계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노동을 제공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는 AI가 전 세계에서 필요한 노동자들을 선별하고 체크하고 판별해서 기업가들에게 이들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전 세계 노동자들은 완전히 투명한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결국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세계 노동자 전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노동자 전쟁이 확산되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시각으로 대응하며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쿼터제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직접적인 노동의 공세에 한한 것이고 수출 상품을 통한 공세나 온라인 공세 같은 건 이러한 방식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신흥국들이 급성장하면서 세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서 선진국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키워주는 시너지 효과,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서 첨단 산업은 스웨덴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나머지 아래 3D나 이 저임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들은 해외에서 이민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보충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의 규모를 키우고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의 저임 노동자들을 이 저임 제조업이나 3D 산업에서 활용하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을 계속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80년대 이후부터 그동안 세계 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던 동유럽 사회주의권 노동자들이나 중국이나 인도의 수십억 노동자들이 대거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서 무한 경쟁에 나서면서 오히려 선진국들의 노동자를 대대적으로 밀어내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대체 효과가 더욱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십억 노동자들이 저임 제조업으로 시작해서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첨단 산업 노동자들까지 대거 밀려나는 상황을 맞이해서 지금은 대체 효과가 훨씬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노동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국내 시장 안에서 제한된 경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공세가 점점 더 확산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고통이 나날이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저임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 노동자들이 대부분 장악했고 이들의 10분의 1 임금으로 저임 제조업 공세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이미 중국 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나 AI 산업 등 첨단 산업들을 추월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까지 줄줄이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 뒤에서는 신흥국 인도나 베트남 노동자들의 공세가 점점 더 확산되고 전면화되는 가운데 앞쪽에서는 중국의 산업들이 첨단 산업을 미리 선점하고 앞서가면서 그 중간에 끼어서 우리나라 산업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생존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는 일자리나 사람의 변화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산업과 일자리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극대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보화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신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히 확산되고 또한 이러한 신기술이 전 세계로 빛의 속도로 전파되고 다시 리액션이 이루어지면서 신기술 발전 속도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신장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이에 따라서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는 계속 신산업과 신일자리로 바뀌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국에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산업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택시 산업, 호텔 산업 등이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각국의 동네 구멍가게들은 그런 글로벌 프랜차이즈 산업들이 대대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면서 줄줄이 대치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각국의 동네의 비디오 가게나 미디어 산업들도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산업들에서 줄줄이 대치되면서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산업들 같은 것이 발전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것을 활용해서 원격
해외의 그 송금 같은 것을 거의 비용 없이 하게 되면서 이러한 금융산업도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핀테크 산업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금융산업 일자리들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각국의 공공부문의 산업들도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뒤처진 굼뜬 정부 서비스 대신에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교육 서비스, 복지 서비스, 노동 서비스, 일자리 매칭 서비스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또 연금 서비스 같은 것도 훨씬 뛰어난 수익률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이 정부 서비스들을 전면적으로 대체해 나갈 전망입니다. 나아가 AI 산업이 발달하면 기존의 그 지식 서비스 산업들을 대부분 대체하고 창조적인 서비스 산업들까지 대부분 대체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신기술 개발까지 이 AI 산업이 대체하면서 인간을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고, 인간은 이후 그 AI나 로봇이 할 수 없는 육체 노동 같은 그런 것만 담당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AI 산업 초기에는 새로운 일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그러한 변화가 분명히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AI 능력이 앞으로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곧 도달하게 되면서 인간의 지식 서비스들을 대부분 대체하고 결국 인간의 노동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결국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노동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의해서 대체되고, 온라인에 의해서 대체되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대체되고, AI에 의해서 대체되면서 그 한정된 그 일자리를 둘러싸고 세계의 노동자들 간 무한 경쟁은 더욱 전면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각국은 새로운 노동 상황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노동자들의 생존 방식, 또한 그 대부분의 기존의 노동 정책들은 이러한 과거의 노동 상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자본가들이 과거에는 국내 시장 안에서만 고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을 제어하고, 또한 노동자들은 서로 협력해서 국내의 자본가들에 대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새로운 노동 상황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대항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국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국내 자본가와 싸우는 방식으로는 바깥에서의 해외 노동자들의 대공세로 인해서 국내 노동자들이 몰락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내 노동자들을 그 자본가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해서 이러한 해외 노동자들의 공세로부터 이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각종 복지를 확대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쓸 경우에 오히려 노동자들이 새로운 세계 산업의 빠른 변화나 세계 일자리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서 기민하게 신산업으로 빨리빨리 옮겨가야지 생존이 가능한데, 오히려 그렇게 하기는커녕 정부의 지원에 기대해서, 또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기대해서 이런 안온한 따뜻한 곳에서 경쟁 없이 편하게 살려고 변화를 거부하고 버티려고 하면서 결국은 뒤처진 노동자들이 국내에 가득 차게 되고, 그 나라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몰락하는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나라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런 복지 지원 확충에 이바지하는 경제 주체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반면에 정부의 기대에서 손을 벌리는 복지 수혜자들만 가득 차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면서 결국 복지 수혜자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그 좌우 이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노동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이러한 부분의 것들은 과거의 노동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노동자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를 더욱 죽이고 복지 수혜자 국가로 만들면서 공멸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새로운 신노동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슈레드 개혁, 또한 프랑스의 마크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이러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위기에 처했음을 먼저 선도적으로 깨달은 서구의 좌파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바깥으로부터의 해외 노동자들의 공세로부터 최대한 살아남고 일자리에 최대한 참여하게 해야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 있고 복지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미디잡, 미니잡 같은 새로운 유연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글로벌 공세에 최대한 버티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마크롱은 새로운 노동개혁을 통해서 국내의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여서 바깥의 해외 노동자들의 공세로부터 국내 노동자들이 최대한 살아남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사실 매우 힘듭니다. 이런 국내 노동자들을 설득하기도 힘들고, 그동안에 안온하게 따뜻하게 정부에 기대서 노조에 기대서 쉽게 살아오던 그런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경쟁력과 변신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고, 안온했던 그런 일자리나 노동 방식을 계속 고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개혁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에도 마크롱이 노동개혁을 추진하자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저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러한 어려운 노동개혁을 하기보다 손쉬운 그런 포퓰리즘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주의, 극우주의, 보호주의 노선을 앞세운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바깥에서 해외 노동들의 공세를 국내에서 보호주의나 국가주의, 극우주의를 통해서 봉쇄함으로써 이러한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고 이러한 상품들이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노동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산업화가 나날이 빨라지고 일자리가 계속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런 바깥의 공세를 봉쇄하고 과거의 구산업과 일자리에서 계속 안주해서 버티려 하다가는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국내에는 경쟁력을 잃은 부실 노동자, 부실 산업들로 가득 차게 되면서 그 나라 국가 경제가 몰락하고 복지 수혜자들만 가득 차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면서 결국 복지도 붕괴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붕괴하고 후진화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일단 지금 노동자들에게는 쉽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치권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극우주의 정치 세력이 급신장하고 있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국가주의를 앞세워서 이러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각종 포퓰리즘 노동자 지원 정책을 통해서, 또한 노동자 보호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따뜻한 구산업과의 일자리와 정부의 일자리에서 계속 안주하며 버티고 변화를 거부하도록 만들므로써 국가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좋은 듯 하지만 노한 경쟁의 교통을 피할 수 있고 임금이 하락하는 것도 피할 수 있는 듯이 보이지만, 곧 국가 전체의 경제 위기와 복지 위기와 일자리 위기를 전면화하면서 공멸을 유발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가장 문제는 각국 이란 손쉬운 국가주의, 극우주의, 보호주의로 나갈 경우에 세계의 경제는 공멸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대공황이나 세계적 대충돌이 세계의 전란위로 확대되는 변화가 필연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같이 선진국들이 계속 보호주의로 대응하고, 또한 신흥국들은 맞불을 놓으면서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로 나갈 경우에 결국 세계 경제는 쪼그라들면서 대공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공멸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의 직면에서 각국은 생존을 위해서 무역전쟁을 주고받고 점점 tit-for-tat 대응이 심화되면서 결국 공멸로 치닫는 그런 결과를 유발하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 세계 각국이 협력해서 신산업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글로벌 분업화 전체 규모를 키우면서 세계 경제를 함께 키우고, 그 가운데서 선진국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나갈 경우에 인구가 많은 이런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결국은 세계의 패권이나 강대국 판도가 지금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고, 새로운 신흥국들이 기존의 패권국과 선진국들을 능가하게 되면서 결국 기존의 패권국과 선진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신세계 협력 질서를 통해서 노동자들 간 전쟁을 완화하고 공존을 도모하는 신세계 협력 질서를 지금 강구해야 세계가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번영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이러한 신세계 협력 질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나갈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구 강대국 간, 선진국 간 패권 충돌과 강대국 간 보호주의, 국가주의 충돌은 점점 더 심화되고 격렬화되면서 극단위로 치닫게 될 전망입니다. 그것은 곧 선진국 노동자들 간 자국의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에 국내에서 노동을 하고 살아갈 때의 노동 상황과 이제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된 새로운 노동 상황으로서 전환하게 되면서 새로운 노동 상황에 대응한 신세계 질서를 정립하지 못하고 세계는 대위기와 대충들로 치닫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세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존의 시각과 패러다임을 모두 바꾸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